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문학과 인간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학과 인간은 두 분반 개설되어 국문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전에는 문학의 이해 이런 그 교과목이었는데 한 3, 4년 됐나 교과목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과목 이름을 문학과 인간으로 정리 좀 다시 재설정이 됐지요. 그것은 이제 문학의 대상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수업을 담당하는 그 교수, 담당 교수 심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문학과 인간을 수업을 했었죠. 지금 이제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지금 1주 1차시 그리고 2차시 3차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예 저는 우리 이번 학기 문학과 인간 수업을 비대면으로만 이제 종강 때까지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3월 1일은 3일절이고 2일부터 개강을 하죠. 우리가 월수니까 수업이. 그런데 나는 좀 미리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강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 내 얼굴은 안 보이죠? 예, 그 되게 다른 그 교수님들 수업 비대면 수업 그 하는 진행하는 걸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되게 줌을 활용한 이런 그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움이 뭐냐? 공통적으로 교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줌을 활용을 하면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 그 화면을 꺼놓고 예, 화면을 꺼놓는 학생들이 많아서 상당히 난감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불편하죠. 서로 그 얼굴 마주보고 또 제 시간에 실시간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이긴 한데 내가 이제 수업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내 유튜브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이클래스에 링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있는데 이메일은 학교 우리 이제 이클래스 보면 학교 메일을 이렇게 되게 그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부분이 있을 텐데 나한테 이제 수업이라든가 여타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으면 그냥 문자로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메일 별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쪽지 이 클래스 우리 분반에 쪽지 남기면 더 안 봅니다. 내가 일부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 메시지 당연히 전화를 하지 말고 전화하면 늘 바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 그건 좀 이따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이 내 이름과 모바일 번호와 이메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뭐 이거 그 출력해 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진리관에서 수업을 하고 월수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비대면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편한 시간 이렇게 그 정해놓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문학과 인간의 수업 목표를 좀 선언적으로 만들어 놔서 일단 보면 뭐냐면 문학은 뭐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의 그 수강 신청 현황을 아직 그 보는 시기가 아니어서 내가 미리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가를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보면 뭐 골고루 이렇게 그 전공 영역과 관계없이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할 거예요. 쉽게 할 건데 어쨌든 문학은
삶의 총체적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풀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럴 겁니다. 자, 삶과 문학이 유리되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테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작가들 대부분이 친일을 했어요. 이제 자발적으로 했는가, 비자발적으로 했는가의 차이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친일파여서라기보다는 대체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문명 개혁으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이제 국권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20, 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이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이제 민족을 위한 친일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친일 행위를 했지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그들의 삶과 문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글이 곧 그 사람의 삶과 일치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삶과 문학이 유래되지 않도록 그런 문학 현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 일상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문학적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 문학과 인간의 수업 목표로 정해 놨는데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구현된 인간, 타인의 삶 그리고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이해를 해보자 이 정도로 예. 자, 이건 뭐 핵심 역량은 크게 여러분이 이제 의미를 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운영 방식, 원격 수업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강의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수업 방법을 세부 기술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하여튼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업 자료를 이렇게 만든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일주에 우리가 3시간이니까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하는데 각각 25분 조금 지나서 25분이 조금 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매 차시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내 이제 그 개인 채널에 올리고 우리 학교 이클래스에 링크를 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수자와 학생들과 소통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클래스에 이제 뭐 그 쪽지도 하여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이제 메뉴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늘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여러분이 그 첫 주에 이제 확인을 하고 수강 신청을 일정하게 변경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게 마감이 되고 나면 우리 분반의 학생들의 명단이 이제 정해지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우리 분반의 단톡방. 그러면 이제 그 단톡방을 통해서 수업의 내용, 그 이제 어떤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공지 안내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클래스에 내가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게 아마 코스모스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렇더라도 단톡방을 통해서 매주 한두 차례 이제 영상을 때문에 수업자를 올렸다거나 어떤 내용이라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리포트라든가 과제 이런 그 수업 운영의 진행과 관련된 주된 내용을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나가면 안 돼요. 단톡방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소리 줄여놓는 거 방법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나한테 개인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에 이 클래스에 쪽지를 남기면 잘 안 보니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 알겠죠? 수업 평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시험 못 보죠. 시험을 뭐 이제 온라인으로 보기도 하던데 나도 또 해봤는데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기말 시험도 과제물로 대체하고 그래서 30점씩 30점 30점씩 그다음에 이제 개별 과제도 리포트 하나 20점 이렇게 팀 과제가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하고 수업 참여도 이제 매번 잘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출석 10%에서 100% 이렇게 할 겁니다. 수평가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하면 비대면 수업 위주로 강의를 하니까 비대면을 하니까 중간과 기말 시험은 어쨌든 그때 우리가 중간 시험은 8주차, 기말 시험은 15주차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시간 여유를 이제 두고 그 대체 과제 그다음에 리포트도 별도 리포트도 미리미리 이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지할 겁니다. 물론 단톡방을 통해서도 공지할 거니까 단톡방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주차 그래서 이 리포트 작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부분을 뭐 글쓰기 과목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부를 했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내가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잘 안내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리포트 여러분의 과제물을 내가 평가할 때는 특히 이제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잘 듣고 잘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럴 겁니다. 교재 및 참고 자료. 자, 이제 밑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별 수업 계획이 있는데 이걸 뭐 당연히 준수하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교재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교재를 두루 참고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할 거예요. PDF라든가 뭐 PPT라든가. 그러니까 냉정? 냉정하지. 냉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로 사실은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긴 할 거예요. 내가 수업 전체 매번 수업 그 자료를 이렇게 그 제시해 주긴 하니까 다만 이제 하나의 책으로 구입을 해서 보면 더 편할 측면은 있죠.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주교재, 부교재, 나는 내 책이 많아서 어느 수업이든 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일정하게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정도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고 참고하는 것은 괜찮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책들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그 주차별 수업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수업 교재를 하나 뭐 구입해도 좋고 아니면 이 교재 수업의 내용들은 내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상인에 나온 내 소설을 하나 사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 곤장도 그래서 써놨습니다. 오늘의 기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작년 9월 달에 냈는데 이걸 하나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소설이니까 아마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학과 인간이라고는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교수의 어떤 그 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랄까 가치관이랄까 이것이 일정하게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배어 있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업 교재는 이제 내가 제공해 주는 자료로 대체하고 여러분은 이 소설을 하나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권장할 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별 수업 계획을 한번 봅시다. 1주는 이렇게 총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수업의 전반적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 3차 시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또 공부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2주차에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작가란 과연 뭐냐?
작가는 뭐냐? 이제 패스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이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가 소위 역주행이라고 또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페스트를 또 많이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 까미 소설 페스트는 1947년에 발표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에. 근데 이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어떤 불안과 공포의 감각과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까메소스 페스트를 중심으로 작가는 과연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주차는 시란 뭔가 하는 것, 시에 대해서, 시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주차는 근데 이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하는 문제, 서정적자와 시적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주차는 이제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 장르 특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7주차는 소설과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건 사실 소설과 구원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평론이 있죠. 하나의 평론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조혜진 소설 빛의 호의와 산책자의 행복을 분석하고 쓴 평론을 통해서 이제 평론이 무엇인가도 보면서 그다음에 내용 주제 의식에 있어서 소설과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강은 평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평론이란 무엇인가? 8주차는 이제 중간시험 대체 과제를 별도 공지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8주차에도 수업 영상을 내가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이제 그것도 내가 미리 하여튼 그 안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9강에는 페미니즘과 한국 소설 이것도 이제 평론일 수 있죠. 평론과 이제 소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이제 문학 평론 방법론 중에 하나고 그래서 구병모 장편 내 이웃의 식탁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측면에서 페미니즘의 어떤 그 방법론 분석 비평 방법론을 통해서 한국 소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0주와 11주는 문학과 사회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어떤 삶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과 사회는 매우 구조가 이제 매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문학 사회학에서는 이제 뭐 구조 상동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0주 차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혹은 장애인을 주체로 한 문학 작품 읽기를 시도합니다. 11주 차는 보통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죠. 결혼 이민자 여성의 꿈과 좌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살핀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다음에 12강에는 동화 수필을 이제 한 주로 이렇게 묶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화의 아름다움과 아동 현실 그다음에 수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안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 도피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측면 그러니까 수필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같이 볼 겁니다. 13주차, 14주차, 15주차는 하나의 특강이라고 볼 만한데 13주차는 연애관의 탈낭만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애소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각각 70년, 80년, 90년, 2000년대를 각각 뭐 대표할 만한 어떤 그 소설들을 통해서 연애 소설들을 통해서 연애관이 어떻게 탈낭만화, 낭만적 사랑에서 현실적, 매우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주차는 재난서사 그러니까 그 3주차에서 작가란 무엇인가를 볼 때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읽기로 했잖아요. 뭐 그런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서사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제 문학 내지는 이제
콘텐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영화죠. 영화. 근데 영화에 이제 영화는 대체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소설과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가 서사라고 합니다. 재난을 다루고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떤 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마지막 15강 15주차는 이제 기말시험 개별 과제도 있지만, 이제 강의 내용 자체는 부재의 기억과 소설적 상상력, 이것은 부재는 뭐예요? 없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없는 거. 특히 이제 세월호 관련된 소설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업 일정은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크게 변화되지 않겠는데, 그대로 할 건데, 혹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미리 안내를 해줄 테니까. 장학생이 있다면,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름의 편의를 이제 일단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실제로 어떤 도움이 있을지 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참고 사항을 보면,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네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봅시다. 그다음에 수업 평가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해라. 요거에 하나 있습니다. 그 출석이 10점인데, 이제 우리 학교 시스템은 출석을 어떻게 체크하는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매 주차 그 요약하는 과제를 이제 부여할 거예요. 이게 부담되지 않아요. 지난학기 됐는데 학생들이 전혀 그러니까 분량을 A4 그 한 장이라고 보면 한 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뭐 한 절반 정도, 뭐 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분량으로 그 주차의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들었다, 나 이해했다, 이런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매 주차 요약 과제를 내가 내주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그걸로 출석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 있죠. 알겠죠? 여러분 뭐 해봤죠? 지난 학기 내내 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참여도는 이제 과제물을 정해진 기일 안에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과 기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과제를 부과하기 전에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통해서 과제물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잘 적용했는가를 또 이제 보고,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교수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교수 수업 평가를 하죠. 보니까 지난 학기는 이제 작년에는 한국인의 삶과 문학을 했군요. 1학기와 2학기 때. 예, 근데 교수 평가가 괜찮았어요. 4.6, 4.7이니까. 그래서 5점 만점이니까 좀 더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예, 이 정도면 뭐 좋은 거예요.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써놓은 글을 보면 매우 좋은 따뜻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내가 울컥하고 감동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매우 성의 있게, 그리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수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통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인데 100%는 아니고 A를 50%까지 주자. 그러니까 A 아니면 B겠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치게 성의가 이제 부족하다거나, 어떤 과제물을
뭐 내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C 정도 가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학교가 규정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최대한으로 이렇게 주려고 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그 문학과 인간 1주 1차시 수업 안내를 다 마쳤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2분 정도 해서 피곤하니까 음악을 하나 듣도록 합시다. 이적이 부른 노래인데 같이 걸을까? 예, 그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피곤하며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예, 일단 음악은 여기까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자, 고맙습니다. 2차 시와 3차 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로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